그러면 이제 네. 그 다음 이제 권명재 전문가님 말씀 한번. 네, 저도 지금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란과 관련된 네. 리스크라든지 네. 지금 최근에 그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었고 맞아요. 또 거기다가 금리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이란과 내일 트럼프가 협상이 잘 되면 네. 다시 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집중하면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반도체 위주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강하게 조정을 하면서 거의 모든 섹터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 목금부터 해가지고 여러 섹터들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섹터들로 이제 번져가는 순환매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전체적인 장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중요했던 게 지난주 토요일 8월 1일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네, 그저께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 황태자가 이제 트럼프가 이란과 대화를 해서 내일 트럼프가 이란과 대화 가능성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있었고, 마음 돌렸다고. 다음 기사가 있었고, 넘겨주세요. 네네. 네, 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잠시 멈추면서 이제 유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유가가 내렸습니다. 일단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해서 오늘 점심 때쯤 한 6% 정도 올랐고 오른쪽 차트 보시면 예전에 이란 전쟁 초에 한 110달러 정도까지 올랐던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때 기준에서 추세는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유가와 관련해서 첫 번째가 뭐 이런 오늘 변동성을 좀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티웨이 홀딩스, 대한항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이 항공주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티웨이 홀딩스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전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대한항공과 브런트유와의 상관관계를 차트로 나타낸 건데 차트를 보시면 앞에 유가가 오르면 대한항공 주가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대한항공 주가가 오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대한항공도 다시 25만 원 근처에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또 연말에 보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이슈도 있고 해서 뭐 그런 것들 하나 짚어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금리 수혜주와 관련된 겁니다. 역시 물가 원유와 관련돼서 연결돼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이란과 관련된 잠시 멈춰지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D&D 파마텍은 24% 올랐었고 뭐 ETF 중에 바이오 헬스케어 ETF도 한 10 몇 프로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게 원화와 관련된 겁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가 굉장히 강해요. SK 하이닉스 ADR 상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ADR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와서 그게 분할로 이제 원화로 바꾼다고 발표를 했었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오늘도 수출입과 관련된 그 데이터가 발표가 났는데 반도체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에서 이제 계속 대규모로 이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초창기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흑자를 냈지만 미국의 공장도 지어야 하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 돈을 바로 원화로 바꾸지 못했는데 지금은 흑자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원화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추가로 계속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1,300원대 진입 가능성까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인데 반도체와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반도체라고 하면 흔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그다음 반도체 장비들, MLCC, 뭐 소캠, 광통신과 관련된 여러 새로 시장의 눈길을 받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아까 방금 앞에 유진투자증권 전문가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6월
6월 달에 수출 단가가 전월 대비 하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도체가 꺾이고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뭐 삼성전자는 작년 바닥 대비 6배 이상, 하이닉스 그렇죠. 10배 이상 올려놓으니까 이 금액이 엄청 커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업이익,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 6월 달에 반도체 가격까지 꺾이는 이슈가 생기다 보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달 동안 계속 강하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그런 7월 달에 반도체 가격이 좋아졌던 것들을 확인하면서 네. 가까이 되니까 이제 네. 그 반대급부로 매수가 다시 들어왔었고 최근에 아까 구글, 아마존 뭐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관련된 데이터들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보시면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연간 발행한 채권들입니다. 이전에는 처음에 2025년, 2024년까지만 해도 자기 현금이나 그런 비용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는 대규모 채권까지 발행을 하면서 그 캐파를 늘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익을 잘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발표나면서 실제로 매출액 성장률이나 뭐 영업이익률이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목금 반등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역시 삼성전기나 심텍, 소캠 대장주인 심텍이나 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빅테크들이 계속 지금부터 해서 그 캐파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늘 추가로 올랐고 광통신 중 대한광통신 같은 기업들도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랑. 저는 그 이유가 일단 오늘 발표했던 미국의 중국의 창신 메모리에 이제 DDR5 다음에 DDR6가 올해 연말쯤 이제 개발 마무리가 되고 양산이 시작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술 초격차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2라운드가 시작될 것 같다라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올해 초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한 사이클이 올랐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뭔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의 1위를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대장주입니다. 유니트리라고 있는데 6월 1일 날 지난 6월 1일 날 이제 상장 심의 완료가 되었고 지난 8월 10일 날 청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 출하량도 글로벌에서 월등히 많고 지금 최근에 요 차트를 보시면 23년 대비해서 작년 기준으로 로봇 가격이 한 4분의 1까지 내렸습니다. 한 대에 3,500만 원까지 내렸고 이런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로봇 기업 중에 하나 어질러티 로보틱스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이제 물류 자동화에 들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스펙과 합방한다고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스케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7월 16일에는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100% 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얼마 전까지 스페이스 X가 상장했던 상장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던 것처럼 그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포문을 연 게 7월 21일 날 삼성전자가 로봇 컨트롤 타워를 세운다라는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이때가 7월 21일 날 삼성전자가 로봇 컨트롤 타워를 세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로보틱스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SPG랑 사명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뭐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하여튼 감속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든 대표적인 기업이고 로보티즈도 있고 한국
PIM이라는 기업도 여기 특수 합금 로봇에 들어가는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건 SPG 같은 경우에는 뭐 8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뒤에 얼마 전 7월 23일 날 세 번째 깐부 회동이 있었고 그 뒤에 또 미국에서 중국산 로봇이나 인버터 수입을 금지하는 이슈까지 이제 만들어지면서 로봇 섹터가 더 강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고. 그다음 여섯 번째로 자본시장의 슈퍼사이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앞에 전문가님께서 유진 서현진 전문가님께서도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이스X 혹은 그 이제 AI 기업들의 많은 상장들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골드만삭스의 실적 자료들을 가져왔는데 작년이랑 올해를 비교했을 때 글로벌 뱅킹 마켓, 자산운용, 뭐 플랫폼 솔루션, 그다음 M&A 자문, 그다음 유상증자 IPO 관련된 것들이 모두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골드만삭스랑 JP모건 주가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흐름이 이렇게 가면은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리고 우리나라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그런 쪽이 이런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 K뷰티도 제가 깜빡하고 자료를 가져오는 걸 깜빡했는데 계속 APR, 뭐 파마 리서치, 펌텍코리아, 달바 글로벌 이런 기업들도 계속 전년 대비해서 일단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매년 반복되니까 한번 가져왔어요. 폭염 수혜주로. 어제 뉴스가 났던 게 양산이 42도가 올랐다. 42도 넘게 올랐다. 역대 최대다. 그런 뉴스가 나왔고 미국도 47도가 넘었다. 산불이 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폭염 관련된 기업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위니아 관련된 위니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뭐 제습기, 창문형 에어컨, 공기청정기, 뭐 건조기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뭐 한 달 동안 수익률이 한 60% 정도가 났습니다. 이런 거를 더워지기 전에 미리 구매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년에 한 5월, 4월 맞습니다. 이런 5월, 선선할 때 6월 미리 이런 좀 선선할 때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위닉스나 뭐 이렇게 냉방 관련 줄을 미리 사놔야 되는 거예요. 요걸 5월이나 6월에 미리 휴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해서 막 뜨거워졌다. 요럴 때 팔아서 그걸로 휴가를 가시면 그렇게 휴가를 가시면 되고. 올해는 그러면 이미 늦어버려가지고 제가 내년에 꼭 제가 알림 설정해놓고 4월, 겨울에 사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겨울에는 또 겨울 관련된 또 주가 있어요? 미리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특징적인 뭐 증시 일정이 있는데 일단 여기 주황색으로 이제 체크를 해놓은 것들은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 특징적인 건 8월 6일 목요일 날 스페이스X 1차 보호 예수 해제가 잡혀 있습니다. 그 보호 예수가 그러니까 정확히 좀 쉽게 말하면은 보호 예수를 해제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고 나면 거기에 뭐 1년 전에 투자했던 비상장일 때 투자했던 운용사나 뭐 자본도 있고 5년 전에 투자했던 자본도 있고 10년 전에 투자했던 자본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상장하고 나면 그런 큰 물량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한 번에 매도를 하지 못하게 이제 규칙을 어느 정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뒤에 보유의 그 매도 가능한 물량이 책정되는 것도 있고 뭐 2달 뒤, 3달 뒤, 6개월 뒤, 1년 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기준이 되면 한 번씩 그 매도를 못하게 했던 물량들을 매도할 수 있게. 그럼 그게 쏟아지는 걸까요? 맞죠. 그 예를 들면 지금 스페이스X가 한 주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치면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에 투자했던 싸게. 사람 한 주에 막 100만 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 팔아서 마이너스 30
10%가 주가가 하락한다 해도 엄청나게 이득이죠. 이익이니까 네. 그렇게 큰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라고 지금. 네, 그래서 네. 아직은 요걸 좀 더 보유의 수가 풀리는 거랑 일정이랑 규모를 확인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보유에서 물량의 크기를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란 전쟁, 뭐 유가나 물가 네. 관련해서 중요한 게 또 8월 12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7월 데이터가 네. 나옵니다. 지난달에도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예상보다 한 0.3%포인트 정도 더 낮게 나와서 이제 시장에서 서프라이즈로 인식하면서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지 한번 또 관전 포인트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요까지 정리를 좋습니다. 네. 오늘 어제 그제 아니다. 네. 목금 동안에 이제 반도체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오늘부터 순환매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제 섹터별로 좀 주요 이슈가 있는 것들 다 정리해 드린다고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막 유가 항공 관련 주식 그리고 금리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주식들 그리고 환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로봇 주식까지 그리고 주요 일정까지 한번 살펴보고 오셨습니다.